However dark the night, however dim our hopes. Inbound 4 o'clock low. The light will always follow darkness. Keep going the way you're going, you end up as a bum on the street. You train. You fight harder than those other guys, and you win. If you could take it, you can make it. You can do this, Lou. You just gotta believe you can. Pop does. Ma does. I do. Louis, a moment of pain is worth a lifetime of glory. We're gonna die out here. We're not dying! I got good news and bad news. Who is the Olympic athlete? Don't look at me. Hello, mother, father. This is your Louis talking. I am now interned in a Tokyo prisoner of war camp. I can't say this. What it says about America, it's not true. This man must be taught respect. Each prisoner will teach him this lesson.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s better than I am. Who says you're not?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시청자, 광고주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아듀 2014년 굿바이입니다. 네, 이제 2015년 웰컴 2015년. 자, 2015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발발할 것인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곧 카밍순 이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이마누엘 아멘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상기하면서 이 시간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씨, 통합진보당 오야봉 보스 이정희 씨, 꿈이, 그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바란다. 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연하장을 이정희 씨에게 보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원한다는 그런 연하장, 이정희 씨 받았으면 답장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저는 두 개의 영화를 놓고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47일간 태평양 바다에서 표류했고, 흡사 노인과 바다입니까? 그 다음 3년간 일본 쪽에서 일본군 포로를 경험했던 우리 마라토너 루이스 잠베리, 지난해 세상을 떠났죠. 그분의 일생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죠. 언브로큰 영화 보시고 있죠?
네, 제가 어제 그저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보내는 글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네, 특히 그 영화는 개인의 포로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50년 6.25를 경험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노스코리아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국군 프로들, 그 국군 프로들이 소련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 규정해놓고 국방에 나갔다가 국방을 하는 과정에서 포로가 됐다. 그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에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명시문은 있지만은 국방 과정에서 전사도 전사지만은 포로가 됐을 경우 국제법이나 제네바 협정 관련 등 조항들이 있으나 어쨌든 간에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국군, 우리 국민,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에서 딜이 왔죠. 국군 포로 1인당 약 30만 달러를 내놔라. 30만 달러. 10명이면 300만 불입니까? 네, 한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불입니까? 1억 달러입니까? 그 돈을 주기 싫어서 우리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지 않은 것으로 정동영 대통령 출마도 했고 통일부 장관 했던 정동영 씨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들은 바에 의한 정보인데 북한에서 국군 포로 1인당 30만 달러 30만 달러 가져오라. 바꾸자. 그것을 왜 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 정부가 국군 포로 1인당 30만 달러가 아니라 300만 달러를 주더라도 데려와야 될 그 국가 책무를 저버린 그 점에 대해서 본 기자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평화의 집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입니다. 미국 토종은 아니지만은 2차 대전 그 당시 일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그 의지를 굴복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그들의 폭력과 고문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그 한 포로병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왜 정부가 북한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지 못하는가? 우리 형제, 우리 선배, 그들을 왜 데려오지 못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모두가 책임이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입니다. 더욱이 코미디이긴 하지만은 김정은 암살 영화, 그 영화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쇼크를 받은 모양인데 어제 그저께 저 사진에 보듯이 우리 미국 FA 요원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극장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 손에 무기 들지 않았나 그런 사람을 주시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김정은 암살 영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 안 했다 말이 많죠. 우리 FBI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국 신문 방송들은 아닐 수도 있다. 내부 소행도 의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서울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해커 사건들을 볼 때 99.9%가 북한 소행입니다. 중국 쪽에 나와서 해킹을 해대는 그 북한의 수법, 아프리카, 중동 지역, 유럽에서 우리 서울에 해킹을 하고 미국에 해킹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사실에 대한 인정, 반성, 개가천선하지 않는 그 북한의 행태를 볼 때 2015년 오늘 우리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스타트 출발하게 됩니다. 네, 미국 뉴스 우리 로컬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없는 불법 체류자들 잡히면 추방되게 될 사람들이 이제 운전 매니저도 받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심에 의해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슈업을 하는 이 불체자 운전 매니저. 자, 우리 한국인들 불체자들 이제 운전 많이 하죠. 네,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차인표, 우리 서울의 탤런트 이 친구가 LA에 와서 윌샤은행, 우리 LA 윌샤은행 최고입니다. 윌샤은행의 광고 모델로 나왔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방송 시작하는 시간에 전술한 대로 2차 대전 당시 그 한 개인의 포로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일본 당시 군관들의 고문행위, 사람을 포로들을 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네, 너희들은 정말 전쟁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의안부 문제까지 매춘부였다고 둘러치는 그런 행각을 볼 때 당신들은 역시 문제가 있는 민족이 아닌가, 계단 민족이 아닌가, 섬나라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언젠데 100년이 다 돼간 이 시간에 그들이 자행한 의안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봐서는 매춘부였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 나라 그 국민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번 영화 등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그 잔인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LA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 교회를 방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유지연 간정집, 우리 LA 코레털스 꽃집 하는 아줌마가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심심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짬이 있으니까 간증 글을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유지연 씨. 네, 그다음 영남 호남 간에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었죠. 서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로스앤젤레스도 어제 그저께 영남 호남 팔도 우리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화합하고 네, 노래자랑 대회도 있었습니다. 네, 팔도 향후에 네, 앞으로 좋은 일만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포재단 한인회관 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 문제가 있죠. 서로 이사장이다 싸움이 났는데 그 재판이 또 1월 17일, 18일 날 열립니다. 너가 내가 누가 정통성 있는 이사장이냐 싸움인데 아마 현재 한인회관 4층에 있는 사무국을 점거하신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강제 점거 그런 판결이 우려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성탄절 원전 폭파, 북한의 협박이었습니까? 네티즌들의 경고였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2월 전쟁설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생각이 푸腾납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말 했죠. 한 일주일 전에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 중국은 차이나는 노스코리아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언급을 했죠. 전쟁이 날 기미도 없는데 전쟁이 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난다. 유사시 한반도 그런 말들을 계속 뱉어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본 기자가 30년간 북한의 대남 전략과 군사의 정강, 그 수법 방법들을 모두 한번 총체감해 본 결과 끝은 있다. 분명히 그들의 군사 정강은 끝이 있다. 그것이 언제냐? 의문이 됩니다. 자, 우리 정부 당국자들, 청와대 국방부 장관들, 당신들이 국군 포로들 그 선배들 데려오지 못하는 그 재책도 재책이지만은 재책이 유하다. 그러나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미국 로컬 뉴스 이어나갈 때 노숙자들 너무 심합니다. 우리 LA 시청 앞에서까지 노숙자들이 나자빠져 있고 네,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처음 보는데 우리 LA 시정부 당국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 남이자라블 같은 이 불쌍하고 가난한 이 노숙자들 이 문제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제 그저께 우리 사막의 도시 코리아타운에도 찬바람이 불었는데 저기 가방을 들고 가는 젊은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나오는 시간에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25일 날 가방을 2개 들고 걸어가는 제 모습. 추운 날씨에 옷은 따뜻한 옷이 아니고 어디론가 버스 타러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하숙생 같은 그 최희준 씨 가수의 노래를 우리가 음미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하숙생이긴 하지만은 저 사진을 보고 미국에 온 우리 이민자들, 네, 이민고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서울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홍대 입구 주변에는 삐라가 뿌려졌죠.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종북이 아니냐? 너도 김정은이 만나고 김일성이 만나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도 당신도 종북이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참 재미나는 서울 코리아. 네, 통일이 돼도 통일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삐라를 뿌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저는 북한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네, 남북 하연을 해서 선발대들이 가고 만나고 옵니다만은 제 생각은 예전부터 그랬죠. 북한에 그곳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가지 말라. 잘못 가면 당한다. 뒤통수 맞는다. 북한 갔다 와서 협력을 안 해줄 경우에는 뒤통수를 친다. 그래서 북한 방문을 좀 조심하라고 했고 우리 미국 지역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평양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입을 노코멘트합니다. 북한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북한 비판 언급을 회피합니다. 네, 심지어 북한 팀들이 모이는 미팅 장소에 자주 찾아가서 도네이션도 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친북 세력들 무섭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김대중의 화술에 말려들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그분이 평양 갈 때 가서는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 결국 이와 같은 구설수에 올랐다. 북한 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윤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꼬라지는 좀 깨끗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박지만이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공경에 처해 있지 않나. 여론을 좀 수집해봤는데 상당히 좋지 않는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재책이 또 유하지 않더라도 정윤회 씨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한 2년간 정도 해외에 좀 나가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국가정보는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윤회 씨를 설득해서 해외에 좀 나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 분위기 서울 좀 가진 자들 갑질 하시는 분들은 좀 세상이 좀 어수선하다 겁나다. 네, 서울에 떠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은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 답장을 또 들어보면은 배 기자님 골치 아프다. 어수선하다 분위기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다.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힘들다.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만 주로 했는데 어쨌든 2015년 오늘 서울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북한의 판단이 오판이 심리학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청와대 문건 유출된 문제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지만 씨가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념 문제 라이벌 문제 등등을 해서 청와대가 지금 중심에서 그 피곤한 그 중심에 서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발 신의 가호에 의해서
우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무사히 집권 5년을 마치기를 바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이제 그 힘든 쿠바와 외교 수립을 했다? 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특기해 봅니다. 왜 노스코리아와는 협상이 안 되나? 국교 정상화가 안 되나? 그것이 바로 해법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저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좀 설득해서 평양의 성조기에 꽂히고 백악관 앞에 인공격 시달리는 그런 북미 수교가 간절한 이 시간에 이제 북한만 남았다. 정말 타이틀 좋습니다. 한국일보. 이제 북한만 남았다. 냉전의 그림자 역사 속으로 북한만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미 수교는 따놓은 당상인데 북한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정원 산하안전안보전략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죠. 어저께 그저께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더 유연하라. 예, 강경치 쓰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냉탕 온탕 지난 30년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온 전략을 피했다가 이제는 불리함이난 유연하게 좀 접근하라. 유연하게 접근하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팬티까지 벗으라는 것인지, 예,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국가정보원과 안보전략연구소 팀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연하게 한다 해서 북한이 평화의 장에 나와서 손잡을 사람들이 아니다. 미국이 풀어야 된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 당국자 연구소들 등등이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원칙 정책을 펴자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유연하게 하라. 그러니까 치고 안 되면 빠지고 이런 장난을 치는 일관성이 없는 대북 전략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이나 국가 주요 전략연구팀들이 있다는 사실, 저는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북 정책은 최소 일본식으로 1번 정도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원칙 국군 포로 돌려보내라. 국군 포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남북 대화의 첩경이다. 이런 아젠다 없이 상황에 따라서 퍼주고 기사대기 얻어맞고 테러당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우리 국민들 죽어가고, 이런 대북 정책 전략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정책을 펴란 이 근거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 못한다. 어제 그저께 다녀간 서울 통일부 장관도 그런 말을 했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글을 보니까 통일 문제는 된다 안 된다 에서노가 문제가 아니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네,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다. 접근하자, 만나자,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한상 씨 부총리 통일부 장관도 그런 말 했죠. LA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북한을 감싸자, 좋은 뜻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한국이 끈질기게 북한을 설득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설득하고 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고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미사여구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한데도 그들이 체제에 관련해서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외풍을 받아줄 수 없는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 북한이라는 체제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통일부 장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네, 저기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북정책 유연성을 펴고 문을 열고 설득하자. 뜻은 좋으나
그 노스코리아는 우리 남한이 그러한 제스처를 쓴다 해서 결코 호락호락 넘어갈 집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끝입니다. 2015년 남북관계 우리 전봉건 국립외교원 교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대박론도 폈고 드레스덴 선언도 했고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2015년 특별한 조짐이 없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북한은 너무 끔찍하다. 아름답고 슬픈 북한이다. 이 두 여자 북한을 다녀온 이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네,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 아름답고 슬픈 북한으로 미사한 이 신은미 씨 말도 말이지만은 너무 끔찍하다는 북한 체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통곡합니다. 14년 전에 납북된 김동식 목사, 1995년에 납북된 안성원 목사, 지난해 10월달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김정욱 선교사가 자살을 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대북 정부 민간 라인에서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 간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자살하고 타살당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남쪽 정부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 노래를 불러야만 하지 직성이 풀리는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북한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에 있는 좌파 친북 세력들 피로 얼룩진 그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아리랑 노래가 국가다, 남한 정부도 아니고 반쪽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 오늘 지난 청년 장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 당시처럼 약 10만 명이 나와서 약 100명, 200명 되는 고수분자들을 모조리 일시 동시에 체포하는 그런 혁명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임금님, 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심정, 외풍은 거세다. 외풍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60만 대군이 있다. 피를 느낀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신이여 임금이여, 아직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고 언론이 있고, 네? 힘을 가져달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울에서 남한에서 반쪽된 그 두둥강난 분단 국가에서 신음하는 우리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국공포로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청와대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주통일신문입니다. 네.